자, 지방행정조직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중앙집권축을 위해서 지방은 이렇게 팔도체제, 중앙은 의정부 6조, 지방은 팔도체제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고려시대랑 비교했을 때 고려시대는 5도 양계였어요. 5도는 행정적 성격이 강했고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은 이렇게 8도, 일원화되어 있다. 일원화되어 있다는 게 바로 이 고려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앙 집권 체제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 텐데, 자, 지방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방입니다. 자, 팔도가 있고요. 그 팔도를 다시 이제 우리도 경상도가 있으면 또 경상도 밑에 또 이렇게 무슨 시, 무슨 그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목, 군현, 인구나 중요도에 따라서 부목, 군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팔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관찰사라고 하고요. 요 부목 군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수령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관찰사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관찰사는요, 여러분들, 이 수령을 이 수령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찰사를 감사라고도 불러요. 관찰사를 감사라고도 불러요. 감사. 그래서 이 관찰사가 머물고 있는 그 관청을 뭐라고 하냐면 가명이라고 부릅니다. 가명. 이렇게. 가명은 그럼 전국에 몇 개 있겠어요? 팔도에 관찰사 파견되니까 가명은 8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관찰사를 뭐라고 불렀죠? 고려는 안찰사라고 불렀죠. 안찰사. 그죠? 근데 이 고려의 안찰사보다 이 조선의 관찰사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자, 이렇게 팔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고 있었고 이 관찰사의 어떤 그 지휘 감독 하에 이 부목군현에 지금 수령이 파견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수령은 무슨 일을 할까? 자, 이 수령이 해야 될 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칠사라는 게 있어요. 네, 수령 칠사. 7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 잘 걷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세금 잘 걷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결혼시키는 겁니다. 네. 중매업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결혼을 언제 했냐면 주로 14살, 15살이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노처녀, 노총각의 기준이 몇 살이면 20세. 20세가 되는데도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럼 이건 뭐냐면 국가의 우환이에요. 국가가 뭔가 가뭄이 든다, 재해가 왔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 이건 결혼하지 않은 20대의 노총각, 노처녀들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돼. 그 마을에 이제 수령이 갔는데 만약 거기에 20살 넘은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다? 이러면 감점이에요, 감점. 반드시 결혼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 장려금으로 이렇게 쌀도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여튼 결혼시키는 거. 이게 당시 너무 중요했다. 지금은 결혼을 30대 넘어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이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건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국가적 재앙. 수령 칠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수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 해요. 행정, 사법, 군사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와가지고 판결도 내리고요. 그러니까 법관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전쟁 터지잖아요. 그럼 군대 입고 가야 돼요. 이게 행정, 사법, 군사 모든 일을 다 이 수령이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은 여러분들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모를 수 있지. 또 그 지역 출신 또 안 뽑아. 내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러니까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령을 보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보좌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향리다라는 겁니다. 향리. 자, 여러분 고려시대 향리와 비교하셔야 돼요. 고려시대 향리는요. 속군, 속현, 향, 부곡소를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반면에 조선의 향리는 여러분 우리가 극에서 보면 그 이방 이느냐라고 사도가 부르면 네 사도 이런 역할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간사하고 가볍고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건 고려의 향리가 아니라 조선의 향리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향리는 뭐냐면
지방관이 전부 다 파견되는 거예요. 다 파견되니까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향리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단순하게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령의 역할은 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하지만 향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들만의 자치 조직이 있어요. 그 향리들의 어떤 그 리스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거를 단안. 안이라고 하는 건 뭐 양안, 이건 토지 대장, 그죠? 단안, 이거는 이제 이 향리들의 어떤 그 리스트, 자기들 자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자. 그래서 단안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들을 좀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수령이 향리를 데리고 이 부목군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찰사, 이 관찰사와 이 수령 있잖아요. 이 조선시대 일원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관찰사와 이 수령이 조선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바로 모두 전국에 파견된다. 모두 파견된다. 전국에 파견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파견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예, 그 원칙은 뭐냐면 그 지역에 파견되고 그냥 주장창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기제가 있어요. 임기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에 파견하지 않아요. 이걸 서로 피한다. 상피제. 임기제, 상피제와 같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 오래 있거나 또는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막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파견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지방관들이 파견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중앙에서 왕의 오른팔들을 파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15세기는 중앙집권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혁명파사 대부들 노력 많이 했다. 뭐 그런 어떤 일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네, 향촌에 낙향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지향했던 것보다 중앙집권 아니었습니다. 향촌 자치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충돌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 향촌에 이 사람들 파견시킨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향촌에 있는 그 양반들, 사족들은 원치 않아. 이들이 어떤 그 통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뭔가 충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목 9년에는요. 이 부목 9년에는 당연히 예, 사족들이 있습니다. 사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또 살인이다. 나중에 이제 살인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이 중앙에서 파견한 이들과는 썩 그렇게 뭐 그냥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대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사족과 살인들은요. 어떤 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권리, 자신들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유지했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뭐가 있냐면 유향소라는 게 있습니다. 유향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향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구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 중앙에서 파견된 이 사또와 이건 아닙니다! 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유향소가 있고 이 유향소에서 열리는 그 회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향회라 그래요. 향회. 근데 이 향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리스트는 뭐냐면 바로 향안이라는 겁니다. 이 향안, 또 안자들은 리스트.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양반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향회를 해가지고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 바로 유향소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한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 이건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입니다. 이거는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도 담당합니다. 그 자신들이 어떤 그 모시고 있는 어떤 스승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 향약은 뭐냐면 바로 그 지역의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라. 저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덕적인 교환을 통해 가지고 또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방법, 농민을 통제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름대로 어떤 사족들의 어떤 그런 자치 기구를 위한 어떤 그런 조직들이 분명히 있는데 당연히 중앙에서는 이런 어떤 조직들에 대해서 견제하죠.
여긴 지금 중앙 집권 추구하려는 세력들인데 그래서 특히 이 유향소 있잖아요. 이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따로 관리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경제소. 그러니까 유향소는 뭐냐면 있다는 거잖아요. 향초는 있는 기구라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서울에 있는 조직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소라는 조직. 경제소. 이거 서울에 있는 조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금 서로 간에 어떤 그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아주 딱딱 이게 맞아 떨어지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조선의 시스템이 앞시대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 조직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당히 선진적인 어떤 그런 조직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